네, 매크로 변동성이 또 한 번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조금씩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조금 고개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가량의 낙폭 6,36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가량의 낙폭 보이면서 1,170선 걸쳐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또 한 번 우리가 숨을 고르면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볼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부사의 치트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장님과 함께 알찬 종목들 2개 종목 승부사의 치트키 종목으로 만나볼 텐데요. 섹터 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섹터 힌트 4가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최대, 고유가 지원금, 편의점까지. 사실은 쇼핑 안에 있는 카테고리 같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백화점도 보이고 편의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 쪽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골라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트키 3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치트키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전쟁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1분기 영업이익이네요. 자, 첫 번째 치트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제 다음 주부터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실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경기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를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힌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 그때도 실제로 편의점 같은 곳은 굉장한 각광을 받았었던 상황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그 필수 소비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라면이라든지 채소, 계란 같은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증진이 빠르게 나타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대형마트가 지금 대항마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제 고유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 등은 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편의점 같은 것도 이제 전 지점이 다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만 상당 부분의 많은 가맹점들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그 품목들이 또 매출 신장을 또 이뤄내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그 지원금을 지원을 했었을 때에도 상당 부분 매출 신장이 많이 일어났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피해 지원금이라던가 소비 촉진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 지원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피해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움직일 섹터, 또 한 번 움직일 종목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첫 번째 힌트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치트키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종목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나 봐요. 인플레이션의 어떤 아주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될 가능성이 있죠. 또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이 촉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소비가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치품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오히려 반면에 좀 필수 소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도 약간 소비 경기가 둔화가 됐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역시나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시장이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반도체도 있고 원전도 있고 한데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또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김남 부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부분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물론 잘 가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해지 종목 하나 정도는 반드시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치트키 세 번째는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은 곳에서 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쪽이 또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해서 고가형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형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편의점을 비롯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 폭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1분기 영업이익 매출액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발군의 실적을 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부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해지 종목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은 펀더멘탈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영업이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살펴봤던 치트키 세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김남 부장님께서 픽해 주신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나쯤 가져가면 좋을 유통주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 가까운 낙보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피해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고 물가 상승 압박 시에 필수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매크로적인 관점, 거기다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BGF 리테일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21선에 딱 붙어서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가 지원금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직전 고점이 한 14만 5천 원권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권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여러 번 좀 지지가 나타났었던 가격대가 12만 원 후반권 가격입니다. 그래서 12만 8천 원 이 가격을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좀 손절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BGF 리테일 13만 3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로는 12만 8천 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이었고요. 두 번째 치트키는 어떤 섹터에서 발굴해 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국산화, 삼성전자, 파운드리, 양산, 반도체까지. 오늘 두 번째 치트키 힌트는 좀 쉽네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향하는 힌트 세 가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치트키는요, 포토레지스트, 두 번째는 미국 테일러팹, 세 번째 에너지 소재 확장입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서 일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와 관련해서는 이 기업만의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치트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를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화했던 기업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뭐 일본의 지진 소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미 국산화를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당 부분을 동진 세미캠의 감광액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제 국제 글로벌 긴장 정세를 보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은 동진 세미캠의 감광액도 썼었고 또 일본산도 쓰기는 썼었는데 이 두 국가 간의
경색이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만큼은 동진 세미캠이 워낙에 특별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부터도 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좀 착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포토레지스트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강력한 힌트를 주시면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은 종목을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감광액과 관련해서 역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이고요. 오늘장 11%대 6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트키 두 번째 미국 테일러팹,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동진 세미캠 또 한 번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공정 그 제료업체 가운데에서 전공정 기업 가운데에서 매출 1조 원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부장단 안에서는. 그런 이제 동진 세미캠이 지금 매출도 훌륭하지만 2분기에 이 테일러팹에 위치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들어가게 된다면 매출액에 있어서 한 1,500억 원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의 설비 투자는 끝났고 그 증설에 대한 효과가 시작이 되는 국면이 이제 2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포토레지스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목명 언급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만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테일러팹에 속해 있지만 또 SK하이닉스하고는 같이 이렇게 공동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앞서서 뭐 TSMC 쪽으로도 뭐 납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이 소재에 대한 기술만큼은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양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신호를 받았다라고 타스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2%까지 반등세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자, 특히 세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재 쪽으로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나 봐요. 네, 지금 최근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였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는 아니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이 파트를 지금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효과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의 그런 모멘텀을 빼곡하게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까지 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호재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진세미캠의 주가도 그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르네요. 제가 사실 보고 있었던 가격대가 57,000~5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다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소폭 밀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 58,000~59,000원 단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렇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 대비해서 한 66,000원 선을 이제 목표가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66,000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하단인 53,000원을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진세미캠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을 공개를 일찍이 하고 우리가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66,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로 53,000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동진세미캠 반도체 소부장단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지수도 양전에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한 번 김남 부장님과 짚어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 9일에 관심주로 주셨던 종목이에요. SK스퀘어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살짝 아주 살짝 숨고르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8% 넘어서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SK 하이닉스를 보고 가는 겁니다. SK 예. 스퀘어는요. ADR 상장 이슈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판가 상승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시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다시 담기가 어려운 쪽이 이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7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스퀘어,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목표가 75만 원까지 한 번 더 노려보자. 조정 시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4월 15일 말씀해 주셨던 코스맥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0% 넘어서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천화투자자문 김남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